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올라올 때 부산은 비가 제법 왔거든요. 근데 서울은 굉장히 맑아요. 제가 오늘 차를 딱 타고 오면서 바깥 풍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지막히 있는 이런 집들이 점점점 이렇게 제가 서울로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빌딩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제 한강 주변에 오면은 이제 그 63 빌딩 그게 과거에는 랜드마크였는데 요즘은 뭐 100층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이집트가 그 피라미드를 만들기 이전에 고층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은 구약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어떻게 해서 만들려고 했었냐면은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그죠? 하늘에 닿을 만큼 높게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걸 신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의 오만함을, 그죠? 신이 어떤 벌을 줬느냐 하면은 이 인간들이 모여 살지 못하게끔, 전부 다 흩어 살게끔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가 통하지 않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계 각국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언어가 다른 속에서 이 세계가 이렇게 발전을 했느냐면은 그 문명의 하나가 뭐냐면 소통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도 우리의 말을 배우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처음과 달리 너무 자국의 어떤 이익만을 취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냐면은 남극이죠. 남극의 겨울은 영하 89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겨울이 오면은 전부 다 먼 바다를 떠나죠. 거기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유독 거기에서 황제 펭귄들은 남극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겨울에 알을 낳아서 그 알을, 그죠? 자기들이 보호를 하는데, 힘들게 알을 낳은 앙컷 펭귄들이 그 뭡니까 먹이를 구하러 가게 되면은 그 알을 보호해야 되는 수컷 아빠들이 그걸 보호해야 되는데, 사실 남극이 영하 50도에, 그죠? 초속 50m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속에서 65일 동안 그 알을 보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황제 펭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알을 보호하느냐면은 허들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허들링이 뭐냐면 이 여러 마리가 모여서 바람을 막아주면서 체온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따뜻하게. 쉽게 말하면 가로 뭐 1m, 세로 1m 요런 면적에서 그들이 꼭 붙들고 그 돌아가면서 그 뭡니까 체온을 나누면서 안에 있는 알을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뭐 한 20마리 정도 되는 펭귄들이 또 추울 때는 또 안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서로가 체온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방법인데, 그 체온만 하더라도 차이가 10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거리 곳곳에 가보면은 뭐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황제 펭귄처럼 허들링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지금 이제 3월이잖아, 그죠? 3월에는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당장 이제 공매도도 그렇고, 그죠? 사실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외국에 이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다시 이제 재개하는 부분, 또 뭐 상법 개정, 그죠? 요게 이제 국회에 어떻게 통과되느냐. 근데 이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이 투자자들에게, 그죠? 이제 기업들이 뭐 함부로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좀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많잖아, 그죠? 그리고 또 상장했던 기업을 자기들끼리 뭐 또 마음대로, 그죠? 뭐 합쳤다가 분할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또 무엇보다 이제 또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정부 정책의 어떤 탄핵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3월에 무슨 포지션을 콱 이렇게 잡기가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보면은 좀 3월을 이렇게 조금 보면서, 그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물론 또 3월 말쯤에 재개되는 공매도가 이번에는 전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그런 한 주고 다음 주고 이 3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또 다음 주는 물론 지금 이제 이 그 탄핵 관련해서 뭐 일정이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은 지금 양쪽, 그죠?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죠?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튼 뭐 이번 주에 움직였던 종목, 뭐 다음 주에도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겠지만은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시고 하는 것과 또 전혀 또 생각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보면은 이 하나그룹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하나그룹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이제 하나비전까지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그죠? 하나비전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게 추세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라든지 지금 현재 맞물려 있는 이런 어떤 뭡니까 시황과 관련돼 있는 뭐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잠잠해지고 이래 된다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죠? 이 시장이라는 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주식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답을 알고 있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흥미를 갖고 여러분들께서 빨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좀 하나그룹 관련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는 미용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뷰티죠, 그죠? 그래서 가게에는 뭐 화장품 이렇게 하면은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레이저 옵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SMCG라든지 뭐 휴원스 글로벌이라든지 좀 생소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기술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테마를 이루어서 그룹을 형성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두시고 그의 어떤 기술적 흐름을 관찰해보는 뭐 그런 전략들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이 지금 반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한 부분은 2025년 뭐 GTC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17일부터 21일 사이에, 그죠? 이제 GTC 컨퍼런스를 이제 행사합니다. 엽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뭐 그죠? HBM이라든지 뭐 유리 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사실 그 유리기판이 좀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피롭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좀 피롭틱스에서 또 캠트로닉스로 또 바뀌어가고 또 뭐 신규 종목 PIE라든지 이렇게 자꾸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죠? 종목들이.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수급의 흐름이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아는 흐름에서 거기에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려 있거나 그에 대한 어떤 투자 금액이 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선수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고인물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항상 신선한 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그러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와서 종목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뭐 주가가 그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어떤 얘기들 기사들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항상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그죠? 개인들이 좀 많이 몰려서 거기에서 아웅다웅하고 있으면은 그 주가보다는 개인들이 조금 뭡니까 소외돼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올리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은 뭐 여전히 뭐 액침 냉각 쪽에 뭐 삼성 공조라든지 뭐 워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차트가 좀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GTC 컨퍼런스 관련한 이런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잘 잡아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죠? 보통 통상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과거에는 방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뭐 양지사다, 신라섬유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또 살짝 또 흐름이 바뀌었냐면은 식량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줬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KC피드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그저 뭐 계란값이 뭐 이렇게 폭등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약간 해지성으로 그러면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뭐 신송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그다지 그저 여러분들께서 막 포트에 넣어두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느냐면 내일 주가가 하락할 거냐. 그죠? 지금 전체적인 시황이 상승하는 것보다도 약간 악재성이 많이 돌출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통상 뭐 뭡니까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천당이라든지 뭐 그죠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이런 것보다는 사실 뭐 대하제약이라든지 대봉 LN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이렇게 바닥바닥 좀 움직였거든요. 상한가를 움직이면서 물론 그들 나름대로 개별 재료를 안고 움직였는데 역시 지금 수급에 그죠 어떤 이동들이 보면은 가벼운 쪽으로 자꾸 움직인다라는 거. 뭐 시총이 가볍거나 그죠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종목들 그리고 기술적 적으로 좀 바닥에서 이렇게 좀 터닝하는 이런 어떤 형태. 정배열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것보다는 뭐 하단부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공매도에 대한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 갖기도 해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 하면 대표적인 게 뭐 셀트리온을 완전 집중적으로 많이 그죠 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많이 상승했을 때 뭐 그죠 그런 어떤 전략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GTC 관련한 컨퍼런스 관련한 이런 거에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그죠 이 양자 컴퓨터 뭐 아직 뭐 하려면 30년 걸린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양자 컴퓨터들이 어떻습니까? 순환을 받고 막 이렇게 그저 흘러내렸는데 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메타가 그저 또 뭐 뭡니까 메타를 인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퓨리오사 이런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약간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뭐 한국 첨단 소재라든지 뭐 KCT라든지 그죠 KCS라든지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 전에도 뭐 코이브라든지 우리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압축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관심창에 넣어두시고 다음 주를 한번 또 지켜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코너는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제 유튜브 그저 개인 채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니킨을 하든 뭐 이난이를 치든 뭐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요. 사실 뭐 지금 제가 여기 강의하는 부분들은 뭐 이델리 TV에서 이제 또 유튜브가 올라가겠는데 저는 제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큰 돈을 어떻게 해요? 막 빨리 벌고 싶어서 어떻게 하시죠? 몰빵을 하시잖아, 그죠? 근데 이 세력주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10개를 잘못하다가도 그죠? 어쩌다 하나를 잘하면은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10개를 잘하다가도 한 개를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이 세력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죠? 한 방에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있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물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세력주들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잘하시면은 인생 역전이 빨리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력주라도 가치주처럼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세력주라는 거는 가치주와 어떠냐면은 세력주는 매매 방법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않고 가치주를 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내가 가치주를 하는 방법으로 한 방에 큰 돈을 벌려고 세력주를 몰빵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하시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그 세력주 그거 뭐 난 단타 못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나는 무조건 뭐 사서 뭐 중장기적으로 막 끌고 가야 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장은 그는 가치주의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흑묘, 백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예요?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이 원리가 누가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중국의 덩소평이란 덩시아핑이라고 이 덩소평이 원래 이게 근대화를 부르짖다가 사형 선고까지 공개 처형을 당할 때까지 갔었거든요. 중국은 우리가 1992년도에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일찍 중국을 들어가셨던 1996년도 이렇게 막 들어가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도 진짜 공개 처형하는 걸 봤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때 이 덩소평도 뭡니까 공개 처형을 당할 그쯤에 이런 논리를 펼치다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면은 자기 이름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소평이 뭐예요? 평범하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보고 샤오핑 평범하게 살아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는 큰 거사를 지를 수 있겠느냐 이래서 그 죽음을 모면했을 때 그 주장했던 게 이게 지금 흑묘 백묘론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주식시장에서 나는 뭐 꼭 장기 투자만 해야 돼. 나는 뭐 이것만 해야 돼가 아니고요. 돈이 되는 거는 다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트럼프도 자기 딸한테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색깔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거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 일본에 우리 뭐 손정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가서 뭐 빠찡코 있잖아요. 빠찡코. 그죠? 그 뭐 트럼프 할아버지도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뭐 좀 우리가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런 일들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시장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딱 고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돈이 되는 것은 한번 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세력이 있다 없다. 그죠? 또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신이 있는 거야? 뭐 신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력 보입니까? 세력 만나봤어요? 한 번도 못 만나봤죠? 보이지 않죠? 신 봤습니까? 보이지 않죠? 이렇게 전부 다 이 공통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나보지 않았고 그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매뉴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뉴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좋은 표현으로 랜덤하다 이러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또 좀 인문학적인 그죠? 그런 어떤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지랄용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면 쏟았다 올랐다 쏟았다 올렸다 이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는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학습이 되어서 어떤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세력도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어떤 인간의 테두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연습 매매를 좀 해보세요. 내가 그 노트 매매 안 됩니다. 단 한 주를 사시더라도 이렇게 사보시고 이렇게 팔아보시고 이 지금 세력주의 그 매수 타점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어떠냐면은 그 일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황 그리고 그 들어오는 세력들의 그 뭡니까 거래 대금 뭐 거래량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무조건 세력주라고 내가 오늘 이 세력주에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어떻나요? 안 움직이고 있을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그 세력주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학습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저 그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는 그런 어떤 제 유튜브고 지금 제 이런 방송이거든요.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자꾸 들어보시고 자꾸 해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죠? 정말 즐거워지고 이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트레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주식만 보면 꼬라지가 보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주식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제가 오늘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투매인데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 투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 투매라는 거는 그 종목에 따라서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지금 이 투매는 전체적인 투매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경제. 주식은 뭐예요? 경제잖아. 그죠? 경제는 뭐에 움직이냐면 심리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랍니까? 심리다. 주식은 심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투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뭐예요? 당장 3월 달에 풀어야 될 숙제가 탄핵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아까 제가 주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결론에 따라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천차만별의 어떤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주가가 이제 이 그 투매가 나오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그 전에 이 투매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이 가장 상승을 많이 하는 종목이 탁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은 전부 다 어때요? 마음의 심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요즘은 조금 약간 약해졌어요. 뭐 최근에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로봇주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갑자기 탁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흘러내릴 때도 어떻게 흘러내리느냐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보이지 않게끔 흘러내리니까 투매라는 게 없지만은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이 투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긴장해야 된다.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선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대한고래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사실 대한고래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뭐 LNG 관련해서 그죠 이렇게 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특히나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방향성이 그죠 이렇게 막 등락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투매가 나올 때 종목이 나올 때 어떤 경우에 투매가 나오느냐면 투매는 딱 이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재 그죠? 시장에서 어떤 현상을 그것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뭐
보면은 다른 거는 그게 악재로 받아들였는데 어떨 때는 얘는 어때요? 악재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통상 이는 악재들은 어떤 게 많이 악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가 횡령을 했다든지, 그죠? 그리고 뭐 또 뭐 상패가 된다든지, 그죠? 지금 3월달 제가 주의 깊게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느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 공시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뭐 대주주가 뭐 온팡 팔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거 너 대규모의 무슨 유상증자를 하는데 뭐 자기 회사 빚을 갚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도 지금 삼성 SDI도 뭐 유증을 하잖아, 그죠? 하는데 뭐 물론 뭐 그런 것들은 뭐 시설이다 이런데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빚을 갚기 위해서라든지 이러면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면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악재는 그런 부분들인데, 두 번째 이 투매가 나올 때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이 상승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가서 그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그죠? 이제 이 주가라는 거는 많이 상승한 것이 뭐가 되느냐면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많이 밀린 건 뭐예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력주에서는. 그럼 많이 상승했는데 거기서 어떤 갈자리에서 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 20%팍 이렇게 투매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루머 있잖아요. 루머나 찌라시, 뭐 단독 기사, 막 이런 거 막 나오면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뭘 해봐야 될까요? 뉴스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종목을 치면서 얘가 진짜 이는 뭐 루머와 맞는 그런 어떤 악재가 있느냐. 근데 그런 악재가 없어요. 없을 때는 어떠냐면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을 그저 투매가 팍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탁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오늘 이 투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그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그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베스트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워스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투매가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보면은요. HLB입니다. 지금 이 HLB는 이 투매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얘가 10시에 투매가 나왔거든요. 이 자리란 말이에요. 분봉을 보면 이게 팍 이게 몇 프로 쏟아냈냐면은 21%라고. 단방에 21%를 팍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쏟아내고 이렇게 당긴 거는 뭐예요? 그냥 루머나 찌라시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매수세가 탁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HLB는 뭐가 있습니까? 3월 20일 일정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3월 20일 FDA 승인, 지난번에 못 나왔던 그게 지금 이제 나오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다음 주란 말이에요. 다음 주가 되다 보니까 별다른 악재도 없는데 이렇게 팍 쏟아져?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팍 사시게 되면은 어떻게 단반에 10% 20%를 팍 수익을 낼 수 있는, 결국 저 악재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가 아닌, 그죠? 얘가 뭔가 아직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팍 쏟아질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런 것을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저렇게 되면은 이 반발 매수세가 팍 이렇게 달라붙는다라는 건 뭐예요? 악재가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이 순간은. 근데 막 악재가 진짜 있는데, 그죠? 엄청난, 아까 뭐 예를 들어 뭐 상패 조짐이 있다든지, 그죠? 그리고 뭐 대주주가 뭐 엄청 팔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종목이 막 흘러내리는데 잡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HLB 같은 경우는 이날이 이제 투매가 나왔던 날이거든요. 이날 투매가 나와서 밑꼬리를 딱 당겨놨는데 얘가 3월 20일이면은 오늘이 15일인가요? 그러면 다음 주 뭐 월, 화, 수쯤 되면은 하여튼 다음 주에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서 좀 긴장하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거예요. 왜?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HLB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심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HLB 같은 경우는 이게 바이오 종목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지난번에 뭐 알테오젠도 뭐 이렇게 막 밀고 이랬듯이. 그러면 이런 애들이 막 예를 들어서
처박는다든지 하한가를 간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막 심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얘가 3월 20일 날 이 그림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통상 우리가 이제 보통 저 종목은 이는 기대 심리에서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이 FDA 승인이 나올 거라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승인이 안 됨으로써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그때 제가 하한가를 맞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한가 2번 가면은 그죠? 물론 저희들이 산 건 아니지만 요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번째 하한가에서 단가를 맞추시면은 뭐 7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어때요? 3월 20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기대 심리에서 올라갔는데 지금 어떠냐면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주가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참 오묘한 게, 그죠? 또 역공이 팍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도 어때요?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죠. 왜? 많이 흘러내렸으니까, 안 되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역으로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동전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로또처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매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내부적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군가를 알고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이분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FDA 승인이 나와 걱정하지 말고 베팅해 너무나 확실하다면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동전 게임처럼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다우지수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 반등을 줬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저 여기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잖아요. 내가 작년 11월 달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시장은 폭락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 지금 뭡니까? 우리 시장에서 중소형 종목들 좋은 흐름들 나올 거니까. 그래서 뭐 레인보우 같은 경우 뭐 20만 원짜리 뭐 40만 원 만들고 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계단식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단식 하락하잖아요. 지금 계단식. 이렇게 계단, 다 계단. 그래서 이 201선이 탁 깨지고 나면은 뭐라고 했나요? 이제 방향은 다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무슨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하락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반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반등했거든요. 금요일 날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반등한 이유가 뭐예요? 그 낙폭과대인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면 금요일 날 뭘 사두신 분들이 그죠? 월요일 날 또 조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만 잘 맞춰도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는가, 그죠? 뭐 트럼프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뭘 원하고 있어요, 지금? 파월 보고 계속 금리 인하해라. 이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돌아가는 어떤 정책과 이런 수순들이 맞아지니까.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주식시장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성이 트럼프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사회가 지금 뭐 데모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주식시장 이렇게 막 밀리면은 그나마 내가 이만큼이라도 회사에서 챙겨주니까 고마울 수도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주식시장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우리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여기다 다 박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은 점점점 더 빠져들 수가 있어요. 더 밀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싹 그려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뭐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선거 공약으로 뭐를 했습니까? 저는 자기는 뭐 절대 국민들을 울지 않게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금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지금 굉장히 슬픈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대로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젤렌스키도 뭐 20%대의 그 지지율이었는데 전쟁이 나면서 90%까지 막 올라갔거든요. 그 왜 그랬느냐?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망 안 가고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높이 평가한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조삼모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은 요랬다가 저랬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여기 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은 어쩔 수가 없이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물론 사실 요 그림을 보면 오일선을 살짝 이렇게 올려놨어요. 오일선을 살짝 이렇게 올려놨지만 그 오일선을 완전히 다 올라선다 하더라도 어떻느냐. 요 오일선을 살짝 올라선다 하더라도 여기서 요 약간의 반등과 함께 또다시 또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미국 시장은 요만큼은 지켜줄 거야. 요만큼은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또 미국의 뭐 셧다운이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크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좀 반등을 이렇게 줬습니다. 반등을 줬지만 이 자체를 보란 말이에요. 지표를. 이게 지금 여러 개에서 막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는 재료가 뭐가 있냐 이거죠. 지금 전부 다 관세 때문에 막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러잖아요. 뭐 너희들도 우리한테 관세를 많이 먹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맞아요. 뭐 이렇게 쌀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도 뭐 미국한테 뭐 그죠 뭐 500% 일본도 뭐 700% 뭐 또 인도도 그죠 뭐 아몬드 이런 것도 뭐 몇백 프로 막 이렇게 많이 이 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잘 사는 사람의 1,000만 원하고 어려운 사람의 1,000만 원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금 미국이 부르짖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이게 관세를 하는 거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고 봐야 되고 그럼 우리 시장을 보자 이거죠. 그럼 우리 시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작년 11월, 12월 제가 이 말을 지금 똑같이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막 쳐박아도 우리 시장은 그렇게 쳐박지 않고 어느 라인에서 박스에서 있을 거다. 내가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막 쳐박을 때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안 듣는지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라니까 미리 답을 다 알려주는데 그렇게 제가 진실해 보이지 않나?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뭐냐?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그죠? 지금 요 박스에서 이제 또 잠깐 올랐다가 또 미국 시장 내렸다가 요렇게 움직일 겁니다. 코스피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어떻느냐?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이걸 막 치고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이거는 저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탄핵이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이제 이런 지점을 지킬 거냐, 죽을 거냐 이런 어떤 현상들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 탄핵이 되고 났을 때 인용이 됐느냐, 기각이 됐느냐,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러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뭐 역사가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뭐 인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기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예측은 하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체 거래소 있잖아요. 대체 거래소 지금 이번에 해서 이제 요게 10종목이고 단계적으로 이게 지금 한 50개 뭐 50개 이래서 3월 달에 보면은 거의 한 200개 가까이 그죠? 종목들이 이제 이 지금 대체 거래소에서 움직이는데 사실 이 대체 거래소는 뭐냐면은 미꾸라지가 그죠? 용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인데 약간 보면은 너무 이게 이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이 차트를 지금 보면은 며칠 동안 보면은 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보면은 누굽니까? 여기에
뭐 제일기획도 뭐 상한가를 뻥 한 주 가지고 상한가를 쳤다가 밀어버리고 동국제약도 한 주 가지고 상한가를 쳤다가 팍 밀어버리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 있잖아요. 이 뭐 S51이라든지 이게 지금 차트를 기술적인 어떤 차트 모양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좀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체 거래소로 갖는 이 종목들이 미꾸라지인 거예요. 미꾸라지인데 이제 좀 용이 되고 싶은데 용이 되려면은 뭘 갖춰야 될까요?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메인이 되고 용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돈을 많이 들인 그 종목이 용이 된단 말이에요. 용이.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관찰해 보니까 어떠냐면은 돈을 안 써요. 거래량이 뭐 없어요. 한 주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든다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한 주 가지고 기술이 좋은 거죠. 한 주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었다니까요. 몇 종목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 해놨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물론 여기에서 다음 주에 지금 한 50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그나마 조금 이렇게 거래량이 솟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얘들도 지금 관찰해봐야 되고 3주째 나오는 요 종목들도 좀 여러분들께서 관찰해봐야 되고 요 지금 한 달을 좀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얘들이 그죠? 돈을 많이 싸들고 와서 그죠? 뭐 용의 종목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조금 좀 보면은 여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첫째 주에는 동국제 하나가 조금 그랬는데 걔도 지금 그죠? 처음에는 조금 움직였어요. 제법 한 6, 7% 움직이고 이랬는데 전혀 없고 요 정도 가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요 하나라든지 뭐 요런 것들 또 밑에서 또 보면은 뭐 봅시다. 여기도 뭐 크게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포스코 엠텍 정도 요즘 움직이는 거 그죠? 요즘 움직이는 종목 그런 거 심태 뭐 요런 정도 셀바스 AI 요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도 좀 체크를 해보고 그죠? 또 그 다음 주에도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대체 거래소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지난주에 좀 제가 드렸던 종목 보니까 시노펙스만 좀 이렇게 굉장히 상승이 좋았더라고요. 거의 뭐 30% 가까이. 나머지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종목들의 기준은 뭐냐면은 오일선 아시죠? 그죠? 오일선의 월화 저점을 한번 그러니까 그 저점이 오일선을 깨버린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갈 수는 있는데 그죠? 조금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들이니까 이 클로버 같은 경우는 지금 클로버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그 지금 17일부터 21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가장 거기에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뭐 RS 오토매틱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금요일날 움직이고 뭐 그죠 CMS라든지 이 지금 뭐 하이젠 RLM이라든지 그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런 애들이 지금 좀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사면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로봇은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는 좀 꾸준히 봐야 되고 또 금요일날 류진 로봇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바닥에서 이제 치고 나오면서 이제 모양새를 좀 그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요즘 대표적으로 좀 잘 움직이는 애가 누구냐면 이 클로봇인데 이 클로봇도 요 기술적으로 잘 봐야 돼요. 왜 잘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 파동이 나온 종목은 항상 뭘 기준하라고 했죠? 오일선을 딱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 나올 파동이 저는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일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조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넥스틸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지금 보면 LNG 관련한 종목들 오일선이 탁 깨지고 그 다음날 어땠습니까? 거의 뭐 15%, 20% 가까이 파동이 딱 나왔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강한 종목들은 오일선이 탁 깨지는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딱 오일선을 기준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일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어떤 흐름들이 한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대하제약인데 이 대하제약 같은 경우는 뭐 중국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 종목의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 오일선이 훼손이 됐죠. 그죠? 제가 오일선이 훼손이 되었는데도 왜
제가 여기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겁니다. 왜? 자, 밑에서 바닥에서 이제 돌을 싣고 들어와서 지금 음봉이 3개가 떨어지면서 제 생각과 달리 5일선을 깼다가 넥스틸처럼 밑꼬리를 달고 쫙 이렇게 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원봉인데 만약에 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흘러내려서 4원봉, 5원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파가 되겠죠. 2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5일선이 깨져서 계속 음봉이 내려오면 2파를 노리고 2파에서 매수를 하고 3파를 노려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을 깨고 바로 팍 당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급이 좀 흐름이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좀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토마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트레이딩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 요 200일선은 뚫지는 못했지만은 요 눌릴 때마다 요것도 지금 수급이 조금 그죠? 좀 이렇게 좀 바당바당바당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좀 매매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좀 잘 움직이는 게 지금 LS인데 LS 이거는 지금 경영권 분쟁이 붙었는데 사실 이런 경영권 분쟁은 과거에 얼마 전에 고려아연 같은 그런 경영권이 아닙니다. 고려아연은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갖고 뭐 300만 원 간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려아연은 어떻습니까? 그 경영권 싸움에서 비등비등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뭐 27%다 뭐 30 몇 %다 비등비등했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호방 기업이 어디냐면 대한전선인데 이게 지금 3%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맷집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싸워야지. 그죠? 뭐 헤비급하고 저 밑에 저하고 싸워가지고 뭐 지금 보세요. 무하마드 알리하고 저하고 붙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추성훈하고 저하고 붙어가지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경영권도 비등비등할 때, 그죠? 막 더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요거는 뭐냐면 그래도 여기에 지금 수급이 붙어 있어서 누군가가, 그죠? 조금 이렇게 좀, 주가를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니까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방산주잖아, 그죠? 지금 방산주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무기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게는 뭐 한일 단조라든지 뭐 퍼스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빅텍 이런 거 움직였는데 지금 이 뭐 퍼스텍 같은 이런 애들은 또 보면은 꼭 무기 이런 것보다도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제 좀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뭐 하기로 했으면 좀 쉬자, 한 달 쉬자 이랬잖아요. 그죠? 러시아만 오케이를 한다면 좀 한 달 쉬자. 그러면 그러고 나면은 또 우리가 좀 다른 뭐 종전을 생각해보자 이랬을 때 가장 핵심 포인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대 국가가 넘어오면은 뭐 전부 다 어떻게 몰살시켜야 되니까 뭐 지뢰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많이 박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지뢰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퍼스텍 같은 차트도 좀 예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떠냐면은 이런 맥락으로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 피롭틱스, 그죠? 그게 대표적으로 좀 움직이다가 뭐 PIE라든지 뭐 YC캠이라든지 뭐 이런 움직이다가 지금 뭐냐면 캠트로닉스로 좀 살짝 이렇게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그 뭐 3분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허들링이 필요하다. 그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죠? 좀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신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인생은 어차피 싸움이라는 거죠.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